그리스 로마 신화 페르세포네입니다. 어, 원래 이제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딸이기 때문에 자식 세대에 속해야 되는 거지만 하데스의 짝이니까 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로 이제 간주합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세포네 얘기처럼 하데스에 납치돼 갖고 근데 석류를 먹은 것 때문에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3분의 1은 어머니, 3분의 1은 남편과 3분의 1은 자신의 시간인데 어머니와 함께하고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건데 말하자면 3분의 1 동안 페르세포네가 하데스 지하세계에 가 있으니까 그때가 겨울이에요. 페르세포네가 이제 곡물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메테르도 곡물의 여신, 농사의 여신인데 그래서 데메테르는 성숙한, 페르세포네는 아직 미성숙한. 근데 이제 그 페르세포네가 지하에 가 있는 동안 겨울이 와서 모든 싹들이 곡물들이 죽어 있는 거죠. 페르세포네가 돌아오면 싹이 돋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식물신인 겁니다. 페르세포네도. 페르세포네를 코레라고도 불러요. 코레는 이제 아가씨, 뭐 용대기죠. 아가씨, 소녀인데 이제 데메테르와 비교해 보면 이제 젊은 특성을 보여주는 여신이라서 이제 코레라고 부르고요. 재밌는 건 이제 코레라는 말이 라틴어로 푸필이 되고요. 푸필이 영어로 가면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까만 눈동자 보시면 보고 있는 대상이 그 안에 비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꼬마 소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코레라는 이름을 눈동자라는 이름으로 쓴 겁니다. 그다음에 또 페르세포네가 이제 신화에도 등장하는 여러 일화 중에는 영혼을 살려보낸 자비로운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랑에 의해서 감동하는 아무래도 로맨스를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에르디케 오르페우스의 부인으로서 뱀에 물려서 죽었다가 오르페우스가 와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니까 감동해서 살려보냈으나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는 바람에 다시 에우리케가 돌아갔던 그 비운의 여주인공 에우리디케. 알케스티스도 남편 대신 죽겠다고 해서 죽었는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페르세포네가 살려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테실라우스라고 이건 완전히 살려보낸 건 아니고 프로테실라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영웅인데 트로이 전쟁에 여러 가지 신탁도 있습니다만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로이에 당도해서 트로이가 해안가에 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에서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가장 먼저 죽는다. 뭐 이런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꺼리법도 한데 그걸 알면서도 제일 먼저 내렸던 사람이 프로테실라우스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실라우스가 신혼이었을 때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국에 남아있던 부인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프로테실라우스의 모습을 꿈에 보여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지극한 사랑으로 저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례들, 로맨틱한 얘기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페르세포네. 이게 이제 이집트 그 헬레니즘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가 그 지중해 전체에 퍼지잖아요. 심지어는 저기 인도까지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니즘 얘기를 간단히 하면 알렉산드로가 기원전 330년부터 320년 사이에 지중해 전역 이집트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이제 이탈리아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이집트를 포함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의 인더스강 유럽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때부터 한 300년 정도 로마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다시 잡기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기 전까지 한 300년 정도의 기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문화와 그 지역의 문화가 이제 융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이건 이집트 쪽에서 만들어진 상이에요. 그래서 페르세포네의 모습과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트룸이라는 악기, 손에 든 게 이제 시스트룸이라는 악기 되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 악기인 거죠. 그래서 서기 180년에서 190년 사이의 작품이고요.
요거는 워낙 그 옛날 모습이어서 옛날 조각상이려니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앤틱 분위기를 낸 요즘의 상품이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레상들을 모아서 소녀상들을 모아서 재현한 거죠. 그렇죠? 아름답기도 하고. 자, 이거는 바로 하데스가 납치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강제라는 거는 조금 덜 약한 것 같고 이제 꽃을 꺾는 상태에서 페르세포네가 잘생긴 하데스가 잘생긴 걸로 표시됐어요. 여기는 삼지창을 둔 건 좀 웃기긴 한데 포세이돈인가요? 혹시 검은 말 둘을 몰고 있고 저기 친구들은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1877년도 월터 크레인이라고 하는 화가 그린 겁니다. 포세이돈 그림도 유명한데 혹시 포세이돈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 뒤에는 어, 중세의 성 같은 모습이 있죠. 이것도 뭐 뒤져서 찾긴 했는데 요즘 그림인 것 같고 그래픽인 것 같은데 프로테실라우스를 모델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추정이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이게 이제 부상병이라는 제목의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며 이런 게 상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테실라우스를 모델로 했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작품인데 AD 138년에서 181년 사이. 원래 이제 그리스 청동상 기원전 460년에서 450년 사이 만들어진 그리스 청동상을 AD 138년에서 181년 사이에 카피한 작품입니다. 대리석으로 카피했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스키오네라는 곳의 동전이거든요. 여기 이제 머리가 있는 게 프로테실라우스를 기려서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기원전 480년에서 470년경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만 오르페우스가 자기 에우리디케를 데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살짝 견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돌아보진 않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만변할까 싶어서 그런 건지 데리고 나가고 근데 딱 육덕진 모습을 보면 이제 이 루벤스라는 걸 알겠죠. 이게 하데스인데 그러니까 약간 감동한 표정 뭐 이런 거고 하데스가 이 여자가 왜 이러나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죽은 사람을 살려보내니까 뭐 그런 표정입니다만 부인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고 1636년에 38년 작품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라는 작품입니다. 루벤스. 이게 이제 알케스티스 아까 얘기했던 남편 대신 죽은 알케스티스 얘기인데 남편이 이제 그 아폴론 신과 친해서 아폴론 신이 운명의 여신들을 구슬러서 한 번은 누가 대신 죽으면 그 죽을 기회에 살게 해준다. 뭐 남편이 이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도 대신 안 죽으려고 했는데 알케스티스가 이제 부부애로 대신 죽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살려보냈다는 버전도 있습니다만 마침 지나가던 헤라클레스가 이 얘기를 듣고 와서 죽음의 신이 망자를 거두러 왔는데 헤라클레스가 힘으로 꺾어 눌렀다. 뭐 이런 식의 설정도 있어요. 그런 신화도 있어요. 이 헤라클레스 아주 힘 있는 엉덩이 이런 거 잘 들어있죠. 핏줄. 이건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프리드릭 로드 레이튼이라고 하는 영국 화가인데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뭐랄까 너무 좀 예쁜 그림 예술성보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후에는 그렇게 뭐 인기가 그러니까 미술사에서는 큰 평가를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1869년에서 1871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 아까 얘기했던 프로테실라우스의 부인 이름이 이제 라우다미아라는 부인인데 그래서 그 남편의 모습을 꿈에도 봤고 근데 여전히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식구들이 남편의 뭐 조상인가 형태를 이제 뭐 불에 태웠더니 거기 같이 불에 빠져서 죽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은 조지 윌리엄 조이라는 화가의 그림이고요. 연도는 따로 없고 이 화가는 1844년에서 1925년 사이에 살았던 화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